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자가 꼭 알아야 할 오디오 팁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에서 오디오가 갖는 중요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콘텐츠에서 어쩌면 오디오는 비디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을 안 보고 오디오만 듣는 사람도 많고, 영상이 구려도 오디오가 또박또박 하면은 사람들이 그 오디오의 내용을 들으려고 영상을 끝까지 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비디오 클래스의 오디오 관련 팁을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팁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제 영상을 다 챙겨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알려드렸던 팁과 또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 더해서 정말 꿀팁 딱 10가지만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로 효과음을 빨리 넣는 방법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이 효과음을 넣을 때 이렇게 불러온 효과음을 이렇게 고른 다음에 마우스로 이걸 끌어서 이렇게 넣고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넣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Alt 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넣거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효과음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 자막마다 효과음이 나오거나 효과음 하나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팁인데요. 자, 우선 원하는 효과음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영상 시작할 때 딱 맞춰서 들어가고 싶다면은 타이머를 옮기면서 Shift를 눌러주면은 타임바가 딱딱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키보드에 점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점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번 트랙에 기본적으로 효과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번 트랙에는 보통 오디오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려면은 이 트랙 선택 기능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 있는 A1 있죠? 여기 A1, A2 이거 말고요. 맨 앞에 있는 이 A1 이것을 다른 쪽으로 눌러서, 자, 이렇게 뭐 트랙 3번에다가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다가 오디오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점. 자, 이렇게 오디오가 바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쉼표 넣으면 이렇게 잘라서 들어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쉼표 말고 그냥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효과음이 0초부터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살짝 타이밍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앞을 조금 잘라서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워주고 다시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효과음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소스 패널에 효과음이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가 이쪽엔 파형이 없으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마크 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키보드로는 I고요. 한글판으로는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기부터 오디오가 쓰이게 되고 이 앞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다른 걸 눌렀을 때는 뭐 그대로 있지만 다시 얘를 눌렀을 때는 그게 저장되어 있어서 이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넣어 볼게요. 점. 자, 아까보다는 짧게 들어갔죠? 재생해 보면은 이전보다 타이밍에 맞게 효과음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디오 트랜지션 빨리 넣기입니다. 자, 우선 오디오 트랜지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효과 패널에 들어가서 오디오 트랜지션 들어가면 크로스페이드 있는 요 딸랑 3개 이거 있죠? 요거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이 뭐 배경음악 뭐 이런 거에다가 불후의 명곡이죠. 비디오 클래스에 무료 음악 공유했던 거 그거.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끊어서 또 이렇게 넣죠. 보통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콘스턴트 파워 지속 가감속인가? 그걸 기본적으로 항상 쓰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주면 아주 편한데요. 컨트롤 쉬프트 D 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D를 누르면은 이 오디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오디오 클립의 앞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되었을 때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면은 페이드 인만 들어가고, 이 끄트머리를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D 하면은 당연히 끄트머리에 페이드 아웃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페이드 아웃 들어가는 게 아마 처음에는 뭐 2초 막 이 정도로 터무니없이 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디오 너무 천천히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 사람들 잘 안 쓰거든요. 보통은 짧게 쓰지. 그래서 그거를 또 조절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기본값을 짧게 바꾸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에딧, 한글판으로는 편집 누른 다음에 프리퍼런스, 한글판으로 환경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라인 보면은 오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한글판으로는 오디오 전환 기본 지속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옆에 세컨드로 바꾼 다음에 0.5초 해도 되고 저처럼 1초로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내가 설정한 그 시간대만큼 오디오 트랜지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컨트롤 시프트 D가 오디오 트랜지션이었다면은 컨트롤 D는 비디오 트랜지션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기본 페이드는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이 오디오 트랜지션 또는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리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살짝 꿀팁에 가까운데요. 아까 전에 썼던
이 효과음 같은 경우 있죠. 이런 효과음 같은 경우는 비디오와 다르게 뭐 소리를 길게 늘리거나 짧게 줄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소리의 속도와 음이 변화하면서 다채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이거를 길게 늘어뜨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렸지만 꽤나 쓸만한 효과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속도를 조절할 때는 보통 컨트롤 R을 눌러가지고 이 클립 스피드 앤 듀레이션으로 속도를 조절하곤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귀찮고 직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자, 키보드에 R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키가 설정이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른 다음에 줄이면은 빨라지겠죠? 빨라지면은 음이 올라가고요. 느리게 하면은 소리가 저음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리의 음이 달라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 컨트롤 R 누르신 다음에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 오디오 피치 유지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유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근데 좀 퀄리티가 그냥 그래요. 그닥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목소리를 조절할 때는 꽤나 쓸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간 재미로 목소리를 일부러 저음으로 만들어서 하는 음을 만들고 싶다면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바로 대괄호 키입니다. 자, 이 대괄호 키는 오디오의 볼륨 1dB씩 낮추고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 오디오 누르고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키보드에 있는 이 대괄호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1dB씩 낮추고 키우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오디오 들어보면은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않은 3만 겨우 배경음악이 크죠? 이럴 때는 이 배경음악을 선택한 다음에 대괄호를 눌러서 이렇게 볼륨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않은 3만 겨우 이렇게 목소리와 배경음악 간의 소리 균형을 맞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오디오 트랙 패널입니다. 이거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쓰셔야 될 기능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편집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트랙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1번, 2번 트랙은 목소리, 그리고 뭐 3, 4번은 배경음악, 뭐 5번은 효과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실 건데 어떤 효과를 트랙별로도 주고 싶다, 또는 트랙별로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고 싶다, 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재생해보면은 사망겨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목소리가 좀 배경음악에 묻히기도 하고 목소리 자체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 클립의 볼륨을 높이면 되는데 지금은 한 개여서 괜찮지만 되게 여러 개면은 이 오디오 클립을 일일이 올리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차피 이렇게 트랙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오디오 트랙 믹서를 이용해서 트랙별로 오디오를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보통은 오디오 트랙 믹서가 안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윈도우 창을 누르신 다음에 오디오 트랙 믹서를 켜시면은 오디오 트랙 믹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는 오디오를 트랙별로 자 1번, 2번, 3번 보이죠? 지금 오디오 목소리가 있는 곳이 3번이니까 이 오디오 3에다가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넣을 때는 여기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근데 효과를 넣는 개수에 좀 제한이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트랙에 5개까지밖에 못 넣어요. 효과를 넣을 때는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스튜디오 리버브 이런 식으로 울림 효과를 준다든지 집사가 뭔가 힘드네요. 뭐 아니면 이것저것 넣을 수도 있는데 볼륨을 조절해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걸로 조절하면은 제한이 있습니다. 15dB까지밖에 못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고로 더블 클릭하면은 초기화합니다, 영어로.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효과에서 앰플리튜드 앤 컴프레서를 들어간 다음에 하드 리미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드 리미터를 선택해 주면요, 이렇게 하드 리미터가 바로 들어가죠. 효과에는 아무런 티가 안 납니다. 이 리미터의 정확한 의미는 말 그대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소리에. 그래서 소리가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은 소리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풋 부스트라는 게 있어서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볼륨을 50까지 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까지 높인다고 해서 오디오가 피크 0점을 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디오랑 섞일 경우에는 오디오가 피크를 때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재생을 해볼게요.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집사가 뭔가 흔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굉장히 커졌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오디오를 조금 더 넉넉하고 또 이 제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7dB?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요. 집사가 뭔가 흔드네요. 자, 이렇게 소리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트랙 패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믹스라는 패널은 이 오디오 트랙들을 모두 합쳐놓은 최종 오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3에는 목소리가 나오고 A4에는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여서 나온 게 이 믹스예요. 지금 이 믹스에 빨간색 뜨는 거 보이세요? 이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뜨는 이유는 이 목소리는 피크를 치지 않는데 배경음악이랑 섞이니까 볼륨이 높아져서 최종적으로는 피크
피크를 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피크를 치게 되면은 오디오의 데이터가 손실되어서 오디오가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시청자들이 듣기에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썼던 하드 리미터를 아무런 조정 없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마이너스 0.1dB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재생하면은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크 치지 않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오디오를 마지막에 이 오디오 트랙 믹서로 다듬은 다음에 하드 리미터를 맨 마지막에 이 믹스에다가 걸어주곤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것은 에코와 리버브, 이런 특수한 효과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에코, 리버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에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야야야야. 그리고 리버브는 바로 이런 공간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와우. 아무튼 이런 걸 넣어주려면은 에코는 딜레이 앤 에코에 있습니다. 쉽게 넣으려면은 아날로그 딜레이를 넣으면 되는데 조금 리얼한 노래방 같은 에코를 원한다면 이 딜레이를 선택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딜레이를 바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아날로그 딜레이라는 게 들어가고 자세히 보면은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노래방처럼 딜레이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는 바로 여기 리버브에 있겠죠. 자, 여기 스튜디오 리버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스튜디오 리버브를 마우스로 끌어서 넣으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만 굉장히 그 강도가 좀 약합니다. 집사가 뭔가 흔드네요. 약간 자세히 들어보면은 흔드네요. 공간감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더 빡센 효과를 원한다면은 에딧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디폴트가 아니라 그레이트 홀, 한글로는 대형 홀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대형 홀을 선택해 주시면은 흔드네요. 네, 귀찮아 보이는데 정말 대형 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조정이 됩니다. 뭐 이것저것 조정하면은 더 자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스킵. 자, 이번에는 오디오의 저음 또는 고음을 바꾸는 EQ 기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EQ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어떤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소리를 문 밖에서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리가 약간 먹먹하겠죠. 아무튼 그것을 똑같이 재현해 주려면은 효과 패널에 가신 다음에 EQ라고 검색하시면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가 바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 선택을 해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에딧을 눌러보면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사망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이 고음 부분이고 아래쪽이 저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먹한 소리를 표현할 때는 이 고음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 LP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로우 패스거든요. 로우 패스란 저음만 통과되게 하는, 그러니까 로우만 패스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고음만 완벽하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망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리셋 시키고 싶으면은 프리셋에서 다른 걸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리셋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엔 반대로 HP를 누르면은 하이 패스, 고음만 통과되게 해서 저음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망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전화기 소리 또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죠. 저는 약간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쓰임새를 알려드렸지만 이 이퀄라이저는 서로 다른 마이크의 음색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소리가 먹먹하거나 그럴 때 간단하게 좀 손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좀 먹먹하다면은 저음 부분을 약간 이렇게 줄여주고 고음 부분을 좀 확대시켜줘서 소리를 좀 더,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않은 고음 부분을 확대해서 명료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잡음이 고음 부분에 있다 하면은 고음 부분을 살짝 잘라서 뭐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잡음을 줄이는 그런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모로 사용됩니다. 아무튼 EQ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목소리를 명료하게 하는 기능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 기능을 항상 쓰는데요, 왜냐면 아주 간단하게 목소리를 듣기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아까처럼 이 오디오 클립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오디오 트랙 믹서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오디오 트랙 믹서에다가 넣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모든 목소리에다 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넣으면 귀찮잖아요. 물론 복붙하면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어간 트랙만 잘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트랙에다가 넣습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3번 오디오 트랙에 있기 때문에 3번 오디오 트랙에다가 효과를 넣어줄게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앰플리튜드 앤 어쩌고저쩌고 해서 멀티밴드 컴프레서, 한글로는 멀티밴드 압축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더블 클릭해주면은 효과 설정창이 뜹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솔직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선명하게 해준다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건 절대 배경음악 같은 데 쓰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배경음악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거나 너무 지나치게 명료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프리셋 사전 설정에서 디폴트가 아니라 팝 마스터로 하면은 끝납니다. 굳이 이걸로 하는 이유는 다른 걸 다 써봤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크고 좀 듣기가 괜찮기 때문이에요. 재생을 해보면요,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망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전후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막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막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볼륨이 커지기도 했으면서 또 적당히 명료해졌죠. 자, 그런데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만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것처럼 이전에 하드 리미터나 아니면 볼륨 조절 같은 걸로 목소리 볼륨을 어느 정도는 조금 높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지금 제가 녹음한 거 같은 경우는 볼륨이 좀 괜찮아서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넣어도 적당히 적용이 됩니다만, 여러분이 준비한 목소리에는 볼륨이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하드 리미터나 볼륨으로 볼륨을 좀 적당히 키워주신 다음에,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 볼륨 창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2 이 안에서 볼륨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 이거 누르면은 효과가 꺼집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은,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않은 대략 마이너스 9dB이죠. 이 정도로 돼 있으면은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의 팜 마스터 하나만 켜주어도,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소리를 키웠으면은 마지막에 하드 리미터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믹스 트랙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캠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시녹음을 했을 때 오디오의 싱크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지금처럼 동시에 촬영한 거 딱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한 테이크만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투캠으로 찍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치거나 또는 오디오의 이 파형을 똑같이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싱크로나이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데,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에 영상 원본이 이게 지금 한 30분 정도 돼요. 굉장히 긴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정말 세워라 내워라 엄청 길 거예요, 분석하느라.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쓸모없는 짓입니다. 매우 일부만 분석해도 싱크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이걸 잘라낸 다음에 적당히 이 정도만 맞춘 다음에 이 정도에서 오른쪽 마우스 싱크로나이즈를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그러면 이렇게 싱크가 맞춰져 있고, 영상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다시 원래 길이로 늘려주면은 싱크를 더욱더 빠르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오디오 싱크를 맞춘 다음에 약간 소리가 어긋나는데 이게 1프레임 옮기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거 바로 시퀀스에 석산 버튼 누른 다음에 쇼 오디오 타임 유닛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간 보는 방법이 오디오 단위로 바뀝니다. 이 방금 쪼갠 거는 1초에 한 30번 단위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1초에 48,000번 단위로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를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밀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디오랑 같이 움직이면 여전히 1프레임 단위로만 움직이거든요. 비디오는 적당히 맞춘 다음에 오디오만 선택, 알트 클릭 있죠? 이렇게 알트 클릭을 한 다음에 옮겨주면은 약간 틀어졌지만 뭐 이 정도는 상관이 뭐 없습니다. 전혀 싱크 어긋난 느낌이 안 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오디오가 착 달라붙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기능, 바로 컨트롤 키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건 대체 무슨 기능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오디오의 볼륨을 우리가 그래프 그리듯이 조절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디오 클립의 가운데에 이런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선이 오디오 볼륨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 실수로 조절해서 나도 모르게 볼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굉장히 빡치는데, 만약에 이걸 끄실 분들은 여기 스패너 누르신 다음에 쇼 오디오 키프레임스, 오디오 키프레임 보기를 꺼주시면은 이렇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걸 켜줘야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켜준 다음에 우리가 좀 조정하고 싶은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 트랙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크게 봅시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선을 누르게 되면요, 점 같은 게 찍힙니다. 이 점이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키워주고 또는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소리를 전체적으로 다 낮춰줄게요. 자, 여기 한 살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2개 찍은 다음에 앞에는 소리가 크게, 자, 여기 한 살도 되지 목소리가 나올 때는 소리가 줄어들도록 설정을 했고, 이 뒤에 목소리가 없을 때는 다시 오디오가 커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데시벨 보이죠? 데시벨이 0데시벨 이렇게 하면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막여우, 아니 고양이가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영상 제작 벌써 몇 년 차야? 1, 2, 3, 7년 차! 영상 편집 7년 차 유튜버 비디오 클래스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긁어 모아서 만든 타링 영상 제작 클래스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상 입문하기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